네, 3월 7일 오늘 양시장은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또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월요일부터 하채기 전문가의 증시 콜센터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치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내경제 TV에 처음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는데요. 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그런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드릴 테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부터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국내 증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국외적인 문제가 워낙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솔직히 국내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대가 다르고 국외적으로 또 지역도 다르다 보니까는 뭐 속보가 떴더라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조금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 우크라이나 얘기 문제가 러시아 쪽에서는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보다도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쪽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로스톡 같은 경우도 4.96%의 하락세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닥스죠. 상당히 깊게 나오면서 4.42%가 좀 빠졌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시장도 빠졌고, 그게 또 이제 아시아 시장에 미국의 그 선물 지수까지 영향을 좀 주면서 그게 또 이제 국내 시장까지 여파가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1.51%좀 빠지고 있고, S&P500 같은 경우도 1.1% 빠지면서 참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정말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의 그 문제가 장기화적으로 가면서 미 선물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좀 주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좀 되거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쪽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뭐 논의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뭐 3차 회담의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은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우선 들어줘야지만이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오늘 진짜 시간은 이제 조금 이제 뒤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으니까 3차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또 나오냐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국제적으로 봤을 때 회의적인 그런 내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IAEA에서 3자 회담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주 에네르 고다르의 그 원전 단지를 지난주에 금요일에 우리가 시장이 열려고 했을 때 포격했다라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방사능이 최저물보다 10배 이상의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다른 또 원전을 또 러시아 쪽에서 공격을 좀 하는 그런 부분, 또 이제 군사 시설 같은 경우도 하는 그런 부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 방안에 대해서 EU하고의 그 동맹 간의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런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 러시아의 그 에너지로서의 형성되어 있는 경제 구조를 흔들어 놓겠다 이렇게 좀 정책을 좀 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교역이 중국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일 때는 우리가 직격탄이 바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기업들이 현대라든가 한성전자 이런 대기업들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크게 우리가 교역이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미리 선행으로 좀 빠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일정 부분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오늘 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낙폭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저가 매수를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도움 말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외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뭐 글로벌 증시에서는 유럽 시장의 낙폭이 가장 크게 나왔고 우리 시장도 어떤 이런 여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음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이 원전이 공격당하면서 어떤 원전 관련주 이에 대해서도 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까지 조금 선반영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그 문제가 아직 되면서 갑자기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115달러 지금 마감을 좀 했는데 월봉 기준을 봤을 때 2008년 7월에 146달러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를 또 돌파를 하고 그 이상에 갈 수 있는 그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유가의 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자력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폭격을 당하다 보니까는 유럽 쪽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제 풍력 에너지 쪽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S 베어링이라든가 유니슨 같은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죠. 특히 이제 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지금 45.26%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밀에 있어서 최대 생산국이고 또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빵을 사 먹다 보면은 이 재료들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가를 확인해 보면 우크라이나 밀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밀 가격이 오르면서 곡물 가격 상승을 지금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 가격도 2012년 8월에 831.25달러 여기까지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직전까지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개심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두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8월 달에 1778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깨기 일부 직전이다. 그만큼 이 곡물 가격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오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래 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7% 넘게, 이지바이오라든가 사조동원,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비료 관련된 종목이죠.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조비라든가 남해약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곡물 관련된 종목들에서 비료라든가 사료, 그다음에 농기계, 농업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테마 관련해서는 어떤 원자력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진이나 오르비텍 혹은 이제 세슘 필터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여기에 지금 원자력 어떤 관련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어떤 에너지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풍력 에너지 테마에서는 CS 베어링이나 유니슨 같은 종목들 오늘 시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살펴볼
찾아본 테마로는 곡물 가격, 밀이 사실 또 뭐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어떤 빵바구니다 이런 별명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밀이나 옥수수 가격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오늘 미래생명자원과 한일사료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사료주, 곡물주, 그리고 비료주까지 뭐 남해화학 등의 종목들을 포함해서 강세 종목들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하나 좀 다른 테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곡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좀 먹거리랑 관련된 건데 러시아 이쪽에 어떤 수산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주에 잠시 수산 테마도 함께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명태나 이런 생선, 포획 관련해서 원양어선 관련해서 이런 테마도 잠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현재 지금 한성기업이나 사조씨푸드 같은 종목들 일부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수산주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이빨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한성기업이나 사조식푸드, 신라이스지, 그다음에 동원수산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거는 이제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적으로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 병이 이제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시장이 우크라이나 쪽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산주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수산주 쪽에서는 동원수산이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주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원수산이 우리가 한번 타임을 노려볼 수 있는 최적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수산주에서는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뭐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현재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동원수산, 현재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섹터까지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또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대한유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전문 업종이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제약 업종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투자를 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자기의 본업들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이런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걸 잘 보면서 제2의 또 투자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유전을 좀 부여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영국의 기업이죠. 카스피안 선라이즈가 이 카자흐스탄에 대규모 유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해서 이 회사에다가 260억 규모의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을 보면은 10.8%를 하고 있고요. 보유 주수로 보면은 2억 2,483조를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죠. 아까 유가 상승을 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대한투컴이 좀 숨어있는 에너지 관련주다라는 거죠. 지분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 업종을 벗어난 새로운 회사가 또 투자를 해서 지금 상당히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제약 주장하는 대한유팜을 좀 관심 있게 줬고자 말씀드리겠고 아까 수사를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보온이라든가 상주, 울진, 뭐 이런 문경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하동 오리농가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고흥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이제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에다가 그다음 질병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동물 질병 관련된 약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지금 나왔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죠.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에 11%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온 후에 지금 다시 한번 5일선이라든가 11선, 그다음 21선, 61선, 최근에는 120선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또 거래량도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최근에 그 한 달 동안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수급이 받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보시면은 11,60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질병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육방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는 대한유팜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본업도 잘하고 여기에 국제적인 정세까지 좀 더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조류독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으면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전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또 조류독감이라는 부분은 어떤 좀 계절적인 시기적으로 돌아오는 테마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접근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조금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사례로 좀 봤을 때 3월 정도 되면은 세세들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질병들이 특히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최대한 방역을 좀 계획을 세우고 좀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동 경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역 텍스 하듯이 뭐 조류독감에 철새들한테 뭐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어떤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번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하급 수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기가 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11,600원 말씀드린 것처럼 11,600원 정도에서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같은 경우는 2020년이었죠. 9월 3일에 15,950원까지 갔었던 건데 그대로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5,950원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주들의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제약주들의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지난해는 마찬가지고 당기순이가 또 계속해서 흑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매출액도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까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굳이 이제 단기적으로 뭐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은 11,2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매수 라인은 11,600원 선에서 그리고 손절가는 11,200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이전의 고점인 12,750원, 여기에 뭐 그 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소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오늘 어떤 테마나 종목들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너지, 앞서 이 카자흐스탄 유전 부지 얘기해 주시면서 에너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국제 유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정유주는 그래도 조금 어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에너지 그리고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시자는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또 급등을 하게 되면은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승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금 승고르게 나오고 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중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다른 테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또 HMM을 비롯해서 해운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해운주는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 사태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조금 기대감과 어떤 우려가 섞여 있는 테마인 것 같거든요. 해운주는 혹시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쪽 피해라든가 이쪽이 다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일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해운주를 좀 봤을 때 일단은 그 운임 지수 같은 거 이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상승세에서 좀 쉽게 꺾이기, 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크게 뭐, 흔들리지는 않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운임 같은 경우는 또 조선주하고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조선주 쪽에서 계속해서 배가 이제 건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H&M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대응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주시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시세가 조정이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시고, 여기에서 꺾여서 5일선이나 11선, 21선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 관련해서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급등세를 보였던 HMM은 오늘 소폭의 상승불만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주는 현재 전반적으로 종목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테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좀 우리 모두의 고민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현재 지금 힘겹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 가까이 내리면서 7만 100원 선에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어떤 갤럭시 S22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약간 소비자들의 실망감을 사기도 하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지금 7만 원 선을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도 오늘 낙폭을 조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 중에서는 오늘 가장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3% 넘게 내리면서 역시 12만 원 선에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12만 원 선을 장중에 내어주기도 했는데 오늘 시총 상위 그리고 이 반도체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삼성전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청원에 대한 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년 정도는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오히려 내년 정도가 반도체가 우리가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삼성전자의 뭐 회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또 가고 또 글로벌 그 기업이고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그 트렌드라는 것들을 반드시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급하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신데, 이거는 조금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러시아에 대한 또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에 대한 이런 뭐 쇼크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실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자리가 좋다. 그래서 신규 매수로는 우리가 분할로 해서 오늘이라든가 내일 이렇게 충분히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끌고 와서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대응이 또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 1년 정도는 그냥 쉬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오히려 이것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뭐 3에서 5회 이렇게 해서 분할로 해서 조금씩 모아가서 내년에 한번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은 워낙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는
흔들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이번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주가가 흔들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뭐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 3월 달이었죠. 지난해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좀 쉬어간다고 해도 내년에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보유를 하셔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불황이 없는 이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고 여유를 가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이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까 삼성전자처럼 뭐 한 달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꾸준하게 좀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내년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또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기회 비용이 좀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조건이 손실을 안 보는 조건이거든요. 최대한 손절을 안 하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120일 깨지면 지금 11만 5천 원이 120선 밑에 있는데 120선이 깨지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해서 반등 구간을 노려서 단기적인 매매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떤 수급이 조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 대신 내년에는 조금 더 흐름이 어떤 꽃피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올해에는 조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아무래도 손실을 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 아래 11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오늘장 투자 전략 정말 간략하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외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진정이 되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종목들, 저가에 또 바닥권에 있고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 기회로서 분할로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꼭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